그러니까 즉 월급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상한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부자가 빨리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지금 퇴사를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개발자, 외주 개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개발자가 돈을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직장인으로 개발자 생활을 10년 정도 했고, 그다음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 3년 정도 자체 서비스를 만들다가 거의 번 돈이 없어서 프리랜서 개발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간간히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냥 남는 시간에 마지못해 했었던 개념이었지, 아예 나는 외주 개발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자체 서비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내가 돈 벌려면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라고 확신을 가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프리랜서를 하려 했던 이유는 당연히 돈이었고요. 30살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 개발을 한다라는 건 아무런 문제될 게 없고 응원할 일이죠. 개발자로서 개발을 깊이 공부를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뭐 개발 업계에 나의 족적을 남길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직업이나 사업이 그렇듯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개발자로 선언을 하는 목적이 돈이어도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여도 되고요. 저처럼 돈도 벌고 제가 나중에 새로운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외주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필요한 이유도 다양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노동으로 돈은 벌어야겠는데 직장 생활은 상한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은 연봉에 상한선이 있죠. 그래서 프리랜서 개발을 택할 수도 있고, 외주 개발자로 시작하는 건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지만 잘 됐을 때는 좋은 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잘 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신입 개발자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래도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그냥 토익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학교에서나 부트캠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돈을 받고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외주 경험을 굉장히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업 시장에서 내가 중고 신입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 외주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 개발자가 된다는 건 개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받는 돈에서 사업소득세를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직장인의 월급에서는 근로소득세랑 4대 보험을 떼게 되죠. 근데 내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을 때는 사업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의뢰를 맡기는 사람은 나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가령 내가 만든 오류는 내가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로봇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주변에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거를 해결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직장에서는 다양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좀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활발한 사람이 있고, 사교적인 사람이 있고, 약간은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내가 사장이잖아요. 기분이든 태도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하다고 해서 고객사가 보낸 문자에 뭐 답을 안 하거나 전화를 씹는다거나 아니면 말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직장 내에서의 평판이랑 사장으로서의 평판은 그 무게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조금 까칠한 성격이었는데요. 자존심도 좀 센 편이었고, 근데 본격적인 프리랜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됐고, 누군가가 그냥 쿡 찌르면 제가 무슨 개발을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는 뭐가 있고, 뭐 학력과 경력은 어떻고를 그냥 주절주절 빠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이건 수주하기 전만 좋은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수주를 해서 고객사와 관계가 맺어지고 돈을 받고 있고 돈을 다 받은 후에도 이 좋은 태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태도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들이 그냥 바로 평판이 됩니다. 내가 잘 만들어내면 저에게 맡겼던 고객사에서 계속 다른 프로젝트를 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들고 계시던 거를 더 발전시켜 나갈 때 또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게 될 거고요. 또 주변에 소개를 시켜 주시게 됩니다. 개발 결과물이 마음에 들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외주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인데, 만들기로 했던 거를 만들기로 한 기간 내에, 받기로 했던 그 금액 내에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고객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발자나 개발사를 모든 고객사가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면 주변에 소개를 해주겠죠. 초반에 평판을 잘 관리하면 이후부터는 수주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회사 내에서 일을 할 때는 특정 파트만 일을 하게 되죠. 내가 만약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기획 기다리고 디자인 기다리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일정 관리해주고, 백엔드 개발자가 만들어준 API에다가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잘 호출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부분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되죠. 이건 내 탓 아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개발자로 내가 팀을 꾸린 게 아니라 내가 개인으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간단하게 기획이랑 디자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론트엔드 개발이랑 백엔드 개발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풀스택 개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어느 서버에 어떻게 배포를 할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고객이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될지,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대시보드를 열어줄지 등등을 판단하고 제안해야 되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나의 온전한 책임인 거예요. 그런 사이클을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돌게 되고요. 회사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의 기능을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 코드를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파트와 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은
이제 내가 프리랜서 외주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 사이클을 빠르게 돌게 될 거예요. 협의할 사람은 주로 고객이 되는 거고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화면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내가 온전히 그 설명을 듣고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확인을 받고 개발을 진행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까지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이게 책임감이 그냥 많아진다라는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개발자로서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압축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개발자로 직장인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그 이후로 스타트업 서비스를 이것저것 만드느라 한 3년 정도를 보냈고 그 다음에 외주 개발 딱 1년 했을 때 와 내가 진짜 많이 배웠구나 1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겪어야 됐던 어떤 기능의 범위랑은 차원이 달라요. 뭐 규모는 작을 수 있죠. 회사에서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만들게 되는 서비스는 사용자도 많지 않고 뭐 기능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이클을 하나를 온전히 만들어보는 경험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영업도 해야 되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고객과 소통도 해야 되고 그 소통 안에는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앱스토어에는 뭐 어떻게 출시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도 있고 기능을 막 넣고 싶어하는 고객사에게 예산상 이 기능은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는 등 이런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장 생활할 때도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프리랜서에서는 이게 개발 기술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처음에 프리랜서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개발사로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강점 중에 하나는 소프트 스킬이 괜찮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개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설명하고 장점을 설득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을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은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이 같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소프트 스킬적인 측면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스택일수록 보통 복잡한 경우가 많죠. 점점 스택들이 간결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스택의 코드들을 보다 보면 코드가 많으니까 머릿속에 그 코드 라인 수를 넣어놓고 암산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코드를 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예전 복잡한 코드를 많이 봤어야 했을 때가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모든 스택이 간결해지고 있는 시대에는 복잡하기보다 간결한 코드로 빠르게 기능 구현을 하고 출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인데 저는 그 복잡한 코드를 뜯어보고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간단한 구조로 풀어내고 간단한 구조의 스택을 찾아내고 이걸 도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주 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스택을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엉뚱한 스택을 찾으면 안 되겠지만 회사 생활을 했을 때는 정해진 스택이 있잖아요. 신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근데 어떤 스택을 고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스택을 내가 고를 수 있다라는 주도권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제적 보상이죠. 프리랜서 개발자를 선언하고 이제 뭐 외주를 하거나 상주를 할 때 내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냥 내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맥북은 필요하죠. 개발해야 되고 아이폰 개발할 때 맥북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웹 개발을 할 때도 맥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맥북도 이게 M1 맥북 초기에 나온 거의 거의 기본형 모델인데요.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도 괜찮고 웹 개발할 때 뭐 전혀 문제 없고 이게 100만 원 초중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전에 저는 맥북 프로 15인치, 16인치를 3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고 사서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M3까지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사야 될 필요는 못 느끼고 있고 만약에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라도 M1 맥북 중고를 사시면 충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급여에 상한이 없다라는 게 경제적 보상이 커지는 이유이죠. 저는 연봉 8천에 이제 스톡옵션까지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퇴사하면서 스톡옵션은 내려놓고 나왔지만 근데 제가 프리랜서를 선언하면서 제 경력이 그때 10몇 년 차였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었어요. 시급은 12만 5천 원이었던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건 아니고 5일 동안 500만 원의 돈을 받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고객이 볼 때 이거 500만 원 주기에는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 개발을 잘한다라는 관점은 뭐냐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개발을 하는 게 개발을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주를 할 때는 그 관점이 너무 잘 맞는 거죠. 시간은 돈이고 제가 최대한 적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고객이 볼 때 시간당 금액은 비싼데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 금액에 이 정도가 만들어지면 나는 만족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500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타이핑을 굉장히 빨리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내가 만들어낸 기능들의 세트가 잘 쌓이면 그런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그러니까 솔루션을 파는 개념이 되는 거죠. 내 외주 영역에 솔루션을 얹어서 이제 큰 비용을 받는 형태로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월급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상한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부자가 빨리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지금 퇴사를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단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외주 개발을 했던 게 2016년이고 2017년에는 다른 주니어 프리랜서 분들이랑
파트타임으로 협업을 한 거 외에는 다른 직원을 뽑지 않았고 혼자 일을 했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수나 상사는 없는 거죠. 제가 책임을 다 졌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랑 소통을 한 사람들은 고객들이었어요. 협업을 주니어 개발자들이랑 했던 것도 너무 심심해서였거든요. 혼자 일을 하는 게 너무 약간 외롭고 누군가랑 개발 관련해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가 가르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일을 하면 쓸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처음 1년은 혼자서 잘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으로는 이제 프리랜서들의 그룹으로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대표가 돼서 다른 개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개발사로 확장을 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 책임이 그냥 단순하게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제가 고객의 계약 대상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돈을 아예 못 받고 다 되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돈보다 더 돌려줘야 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내가 500만 원을 받고 일했어요. 근데 고객이 내가 제대로 개발을 안 해서 3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는 끌려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3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케이스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증명만 하면 500만 원 중에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내가 너무 죄송해서 500만 원 안 받겠다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받기로 한 돈보다 훨씬 큰 돈을 토해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보안은 잘 유지하셔야 돼요. 고객의 소유의 소스코드나 아니면 고객의 정보를 내가 유출했거나 하면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약속한 결과물을 제대로 못 만들어냈을 때 그런 책임만 있을 때는 이제 받기로 한 돈에 대한 손해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위에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말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개발만 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소통만 또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주도 해야 되고 계약 과정도 알아야 되고 견적 산출도 해야 되고 내가 팀을 꾸리거나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사 관리랑 채용 교육의 문제도 다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일을 얼만큼 했고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에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름의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겪고 계신 문제들을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